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오늘 거래소가 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세게 올라가고 있죠. 그 주역에는 역시 삼성전자가 있었고, 오늘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는 한 8조 정도 예상을 했는데 높게 나왔죠. 10조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일단 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고, 프로그램에 관련된 기관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탄탄하게 받쳐주니까 거래소 시장이 좀 안정적인 상승이 나오고 코스닥도 좀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가 주도를 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오랜만에 바이오, 제약 바이오 섹터가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죠. 기관들이나 외국인들도 좀 섹터들을 같이 가져가지 않아요. 한쪽을 정리하고 이렇게 매수하고 또 여기를 정리하고 이렇게 매수하다 보니까 아마 편차가 좀 생길 겁니다. 오늘 오전에 화장품주들이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는데 하락 원인은 바로 외국인들 매도입니다. 외인들이 급격하게 매도를 하고 팔딱 털어가지고 바로 삼성전자를 매수했습니다. 그 정도로 삼성전자 세계에서 가장 싼 반도체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외국인의 시각입니다. 외국인은 미국, 대만, 일본 여러 가지 국가들과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비교를 해봤더니 한국의 삼성전자가 가장 싸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 문제 때문에 지금 상당히 못 올라가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곧 통과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자금이 삼성전자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따가 또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주필승 투자연구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황 잠깐 살펴볼게요. 수급을 보면 거래소, 코스닥, 선물, 외국인들은 이렇게 순매수를 보이는데 보시다시피 코스닥 시장에는 별다른 매수가 없어요. 거의 거래소에 1조 3천억, 선물 시장에도 아침엔 거의 1조가 넘어갔었죠. 9,500억. 기관들은 여기 금융투자, 요거는 프로그램 매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차익거래, 선물을 매도하고 주식을 매수해서 차익거래를 하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 매도 금액보다 오늘 금융투자가 매수를 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삼성전자의 상승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국내 연기금은 안 사고 있죠. 참 답답합니다. 답답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은 안 사겠다. 차라리 엔비디아를 사겠다. 라는 게 지금 연기금, 해외 투자를 하겠다라는 게 연기금의 생각인데 참 이럴 때 삼성전자를 좀 편입을 해서 좀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요. 외국인 수급도 보면은 현재 누적으로 만기 기준입니다. 누적으로 약 4조 원의 누적 순매수를 보이고 있어요. 보통 외국인 누적 선물 매수는 한 5조 원대, 5조 원에서 5조 5천억 정도 이 정도가 맥스예요.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이걸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따라서 시장이 폭등할 거냐 말 거냐가 결정이 되는데 보통 5조 원에서 5.5조 원 정도 이 정도가 이제 보통 많이 갖고 있으면 포지션인데 여기를 넘어서 6조 원 넘어갈 거냐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공격적인 매수가 나타나고 있고 거래소 시장도 벌써 5조 원이 넘고 코스닥 시장은 별로 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약한 이유는 외국인들이 거래소에 편중돼 있어요. 매수가. 코스닥 시장은 거의 기관들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있고 이 거래소 시장에 특히 삼성전자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주봉입니다. 봉하나의 일주일이에요. 이게 이제 왜 삼성전자를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삼성전자의 기류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 심상치 않느냐? 과거에 우리 그 코로나 시절에 삼성전자를 96,000원까지 땡긴 거는 바로 개인 투자가예요. 검정색 선이 개인 투자가입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엄청나게 매수가 나오면서 왜 삼성전자를 샀냐면 코로나 시절에 주가가 폭락했다. 절없는 기회다. 그때 자금을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금리를 인하하면서. 그래서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살려면 삼성증권에 가야 된다. 그래서 절대 투자를 안 하셨던 주린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안 해봤던 사람들이
이 주식을 시작하면서 가장 안전한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를 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삼성증권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왜? 계좌 틀려고. 그 정도로 이제 몰랐던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샀는데 그런 돈이 막 들어오니까 삼성전자는 96,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외국인들 매매 동향을 한번 볼게요. 외국인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계속 매도하고 있죠. 개인들은 계속해서 떨어지지만 물타기를 하고 계속 매수를 했지만 그래서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었죠. 개인들은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여기 수급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작년 10월 달부터 10월부터 뭔가 변화가 나타납니다. 외국인들이 하락을 멈추고 매도를 멈추고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때 외국인들이 매수할 때 개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수급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이 여기 삼성전자가 개인들이 사서 올릴 때 하고 외국인이 집중돼서 살 때하고는 틀린 거예요. 과거에 삼성전자가 급등하게 꾸준히 올라갈 때의 추세를 보면 대부분 다 외국인이 사가지고 올렸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96,800원 여기 고점을 충분히 갱신하고 넘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9만 전자, 10만 전자를 넘어서는 12만 전자까지도 충분히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물론 엔비디아 퀄테스트가 나오면서 오버슈팅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아무튼 지금은 9만 전자가 문제가 아니라 9만 전자, 10만 전자를 넘어선 12만 전자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종합지수가 어떻게 될까요? 종합지수는 3,000이 넘어가고 3,200까지도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우리는 주로 코스닥에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코스닥 시장이 따라갈 거냐? 요게 문제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을 안 사요. 이게 기관들도 샀다 팔았다만 하지 적극적으로 안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소외가 되는데 오늘 좀 특이하게 뭐가 올랐냐? 오늘 삼성전자 1조 1,800억, 거의 1조 2천억을 샀어요. 엄청나게 들어갔고 최근 들어서 기관도 조금씩 사는데 실탄이 없습니다. 실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기관들 여기서 연두색선 기관입니다. 기관도 역시 우리 그 코로나 시절에 계속해서 이런 연두색선을 매도를 했죠. 기관들은 지금도 매도하고 있는데 기관들이 언제 사느냐? 아마 10만 원 정도 넘어갈 때 아니면 9만 원이 넘어갈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합니다. 이럴 거예요. 기관들이 상투 많이 잡거든요. 문제는 뭐냐? 돈이 없다 그랬잖아요. 돈이 시중에 돈이 없기 때문에 또 코스닥을 매도하고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러면 골치 아파집니다. 종목이 압축된단 말이에요. 옛날 같았으면은 전체적으로 올라가면 동반해서 올라가는 시장이 됐는데 자금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올라간다. 그러면 다 풀림없이 기관들이 수익률 맞추기 위해서 코스닥 시장에 있는 것들 팔고 거래소 시장으로 옵니다. 이 삼성전자를 뭐 한두 푼 사겠어요? 1,000억씩 사야 되는데 자원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뭐 금투세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환불 나오는데 판매 나오는데 그래서 요거를 매도하고 가기 때문에 더욱 힘들어지는데 어차피 뭐 코스닥 시장에서도 수익을 내야 되는데 어떤 타겟을 잡아야 됩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타겟을 좀 잡은 현상이 나타났죠. 바이오로 왔어요. 바이오로 알테오젠, 니가케, 삼천당, 바이넥스, HLB가 또 난리가 났습니다. HLB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드디어 HLB가 폭락 전 단가까지 올라왔어요. 저는 상당히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가가지고 그나마 다행입니다. 뭐 정리하신 분도 계시고 못하신 분도 계시고 많이 계신데 아무튼 좀 위험하긴 하죠. 위험하긴 한데 너무 빠르게 올라와가지고 겁날 정도로 오버슈팅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알테오젠을 비롯한 제약 바이오 섹터로 자금이 엄청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금이 2차전지로 갔으면 좋겠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2차전지로 갈지 모르는데 일단은 그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제약 바이오 쪽으로 돈이 부각됐다라는 게 좀 확인을 좀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거래소는 삼성전자, 코스닥은 바이오로 왔어요.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일라일리를 비롯해서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 신고가를 뚫고 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이렇게 해서 막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이 좀 있는데, 아무튼 예, 그걸 떠나서 과거의 그 제약바이오하고 지금의 제약바이오는 옛날에는 임상 가능성 이걸 올랐는데 지금은 한번 하고 또 할 수 있다. 예. 그리고 기존의 임상에서 기술 수출한 기업들 위주로만 또 올라가요. 압축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좋은 기업이 더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알테오젠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알테오젠이 최근 일주일 동안 계속 야금야금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댓글이나 문자로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왜 얘기를 안 하느냐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얘기할 게 없어요. 얘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받고 가는 거지. 이 회사가 어떻게 뭐 변화가 주거나 뭔가 잘못되거나 이랬을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냥 뭐 수급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부각되면 올라가고 이런 거죠. 알테오젠은 조금 더 확신을 드리면, 알테오젠은 머크, 미국의 머크라는 회사하고 지금 SC 제형 독점 계약을 맺어가지고 머크의 그 키트루다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키트루다 독주 보시면 위에 그 1위가 2, 3, 4까지 합친 것보다 키트루다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1분기 매출이 나오죠. 69억 5천만 달러가 나오는데 2위가 26억, 그다음에 69억, 26억, 20억, 16억 이런단 말이에요. 얘들 싹 다 더해도 수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단독 1위를 달리고 있어요. 헬로자임이 SC 제형의 그 전 세계 현재 2개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SC 제형의 경쟁사잖아요. 헬로자임이. 그죠? 알테오젠의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데, 헬로자임은 여기 보면은 옵티보라고 얘는 뭐 20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그죠? 여기 3배 이상 많은 이런 회사랑 머크가 알테오젠이 그 SC 제형으로 독점 계약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로자임 대비 그 알테오젠하고 자꾸 비교해 보시는 분들 계신데, 매출액이 틀려요. 매출액이. 그죠? 엄청난 독점을 하고 있다. 키트루다가. 그러니까 키트루다하고 독점 계약을 맺었으니 당연히 알테오젠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키트루다를 대체할 만한 항암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곧 SC 제형에 대한 품목 허가가 나온다. 그러면 또 엄청난 또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얘기 다 했잖아요. 그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기다리기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일주일을 못 기다리는데 어떻게 이 주식을 매매하실지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분들 보면 그런 분들한테는 안 맞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맞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좀 올라올 때 정리하고 나오세요. 왜냐하면 시간 거래 걸립니다. 지금도 수익권이잖아요. 우리 한 40%, 45%이 정도 수익 났죠.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더 먹을 것 같으니까. 갖고만 있으면은 딴 데 가서 물론 또 수익 나는 것도 좋은데, 이왕 뭐 우리가 한 40% 먹고 있는데 굳이 지금 보니까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베껴가지고, 저번에 옛날에 우리 HLB처럼 3배 먹고 4배 먹고 먹었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3배까지는 모르겠지만 등치가 크니까 앞으로도 나올 재료가 많다라고 하면, 그리고 또 전체적인 분위기가 또 제약 바이오로 또 불고 있고, 이런 상황이면은 뭐 굳이 흔들려도 갖고 계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뭐 빠졌다고 해서 말씀 안 드리는 게 아니고, 뭘 빠져봐야 여기서 요건데 빠졌다고 해서 말씀 안 드리는 게 아니고, 뭐 특별한 이슈가 없으니까 잘 순행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불안하다, 조금만 빠지면은, 그런 분들은 이런 종목이 맞지 않습니다. 제가 종목 추천드리면은 어느 정도 좀 올라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서 잠깐 먹고 나오세요. 왜냐하면 주식은 자기의 이 그릇이 있어요. 이 그릇이 이렇게 있는데, 그릇이 좁은데 이거를 나는 이렇게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사람이 이렇게 바꿔야지 하지만 안 됩니다. 이거는 타고난 천성이 있어가지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릇에 이제 만약에 깊이도 있고 넓이도 있는데, 본인의 이제 이 그릇이 틀린데 이거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맞죠? 나는 뭐 한 5% 정도 먹어도 뭐 만족한다라고 하시는 분은 5% 먹고 정리하세요. 정리해도 됩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뭐 딴 정보 또 수익 나면 또 정리하시고, 종목 계속 나가잖아요. 구성방에서. 그리고 나는 이 정도 들어봤다, 또 공부를 해봤더니 이거는 뭐 내가 봤을 때는 좀 크게 먹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다
가져가시는 거고, 근데 요건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마이너스 돼가지고 기다리는 거는 누구보다도 잘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안 돼요. 이 플러스 됐을 때 갖고 있는 걸 못한단 말이에요. 누구는 안 돼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또 손실을 잃어버릴까 봐. 이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주식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으로 수익 내시는 분들이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먹을 때 많이 먹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수익을 많이 내시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보니까 뭐 SK 하이닉스로 뭐 10배 먹었다라고 하신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뭐 얼마나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보통은 15년 정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럽긴 하겠죠. 근데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정도 갖고 있을 자신이 없는 분, 일주일만 빠져도 내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왜 이런 얘기 안 해주냐, 이런 분들한테 이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거든요, 사실. 그거를 제가 바꾸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개인들만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바꾸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러면 여기서 뭐 내가 한 5에서 10% 정도 수익 난다라고 하면 더 올라가든 말든 내가 수익 정리하겠다, 이렇게 가시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삼성전자는 뭐 저 무거운 주식을 왜 자꾸 얘기하느냐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뭐 9만 원 전자, 10만 전자 충분히 돌파하고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어요. 자금이 몰리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과거의 삼성전자가 아닙니다. 지금은 엔비디아 터지는 순간 저거 바로 10만 전자 갑니다. 아마 짱대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품질 테스트 통과하기 전에 매매하시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안정적이잖아요, 주식이. 그래서 수급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싼 반도체 주식이라고 해서 자금이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게 얼마나 싸 보이겠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로 오는 거다. 요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 외국인 눈에 다른 종목이 들어오겠냐고요. 많은 돈 넣어가지고 걔네들은 10% 20%만 먹어도 수조 원을 버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요걸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작은 종목들까지 이제 돈이 안 가니까, 수혈이 안 되니까 이제 그게 좀 문제긴 한데, 아무튼 당분간 삼성전자의 자금 쏠림 현상은 좀 더 이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댓글을 잠깐 보면요. 주식이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는데, 본인들이 주식들이 내린다고 욕설이나 폭언하지 마.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마음 아파요. 아시겠죠? 바이오젠이 강한데, 맞아요. 로슈의 전이성, 비소폐암 실패, 뭐 이런 것도 뭐 하나의 영향일 수 있는데, 이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회사들의 경쟁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에코앤드림, 제가 장중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에코앤드림 임원 출장 방송에서 이거 부사장이 매도했다. 어떤 유튜브는 상식적으로 장래성이 좋은 주식을 왜 유상증자를 포기했을까? 주주들이 시끄럽다. 무슨 사정인지 궁금하다. 제가 잠깐 봐드릴게요. 에코앤드림 이거죠? 에코앤드림이 이제 이건데, 자, 여기서 보시면 신주 인수권주를 팔았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뭐 이종석 부사장인데, 이종석 부사장이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43,000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려우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뭐 만주를 갖고 있다. 원래 만주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유상증자 비율이 0.3%니까 0.3%. 그러니까 만주에 3,000주 정도. 3,000주 정도를 얼마에 삽니까? 3150원이죠. 3만 원 잡고 3만 원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한 5만 원대인데 싸게 사잖아요. 그죠? 2만 원 정도 차익이 남죠? 그죠? 그러니까 2만 원 정도 차익이 남는데, 얘네들이 얼마에 팔았냐면 17,000원, 18,000원 정도 팔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3만 원의 청약을 해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조금 더 싸게 해갖고 매도한 겁니다. 그럼 이게 더 돈을 넣어서 하면 되지, 왜 이거를 포기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자, 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만주에 대한 변동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 만주에 대한 변동을 그냥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죠? 다만 청약하려면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을 들어가야 되잖아. 돈을 여기다가.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장내 주식을 팔면 돼요. 얼마? 3,000주 팔면 되죠. 3,000주. 3,000주 팔면 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요걸로 청약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3만 원에 살 수 있잖아요. 그럼 내 주식 그대로 만주 되죠? 근데 잘 보시면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원래는 내가 4만 주 받을 건데 어떻게 되냐면 팔고 해가지고 7,600주가 남잖아요. 그죠?
7,600조는 청약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머지는 내가 또 현금 좀 마련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10,000주 있었는데, 더 많았겠죠. 이 사람은 14만 주 있으니까 10만 주 있었겠죠. 10만 주 있는데 7,600주가 늘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기존에 장내 매도를 했으면 그냥 10만 주만 갖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물량은 7,600주를 추가하니까 10만 7천 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죠? 주식수가 늘어나잖아요.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영리했으면은 그냥 장내에다 때려버리는 거죠. 장내에다 때려가지고 유성증자 받으면 더 싸게 받을 수도 있고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주식을 안 팔았단 말이에요. 한 주도 안 팔고 그냥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 신주 인수권이라는 거는 받을 수 있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매도하는 거예요. 신수 인수권 증서라고 하는데 요거를 시장에 거래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현재가하고 지금 유상증자 발행가라고 할게요. 유증 발행가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갭이 한 2만 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요 2만 원 정도 차이 나니까 여기서 미리 조금 손해보고 팔겠다라는 거죠. 변동성이 있으니까. 요거 팔아가지고 다 판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남아있잖아요. 2,000주, 뭐 1,500주, 10,000주, 30,000주 있잖아요. 요거는 청약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큼의 주식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떤 효과가 있느냐? 기존에 있는 거를 팔아가지고 이걸 청약했으면 주식수 변동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신주인수권을 매도하고 여기 남겨놨다는 얘기는 주식수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자기 돈 안 들이고. 물론 이제 여기 이런 큰 사람들은 돈을 좀 더 넣어야겠죠. 담박한지 크니까. 아무튼 자기 돈 조금만 넣고 그리고 덜 들이고 주식을 더 사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보면 주식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요거 이해를 잘못하시는 겁니다. 어렵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10,000주 있는 사람이 그냥 중간에 3,000주 팔아가지고 신주 받으면 10,000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10,000주는 내비두고 내가 앞으로 3,000주 들어올 거를 내가 미리 좀 신주 인수권을 팔은 다음에 다 파는 건 아니라 일부 청약에 동참해서 3,000주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13,000주까지 아니면 11,000주 정도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 받으려면 주식을 팔거나 또 대출 받아야 되는데 요즘 세상에 굳이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이 주식을 살 필요가 있나 이런 거죠. 한두 푼도 아니고 단가가 비싸잖아요. 5만 원 막 이런데 아시겠죠? 직장인들이에요. 아무리 부사장이고 임원이 누구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어요. 이거 돈이 쓰려면 주식 다 팔아가지고 간단하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신주로 받을 거를 대출 안 받고 그냥 있는 돈에서 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걸 꼭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돈 더 집어넣어가지고 더 받으면 되죠. 싸게. 그런데 그렇게까지 그 돈이 많이 들잖아요. 10,000주만 해도 3억인데 4만 주면은 12억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부사장이지만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식 팔아야죠. 그냥 신주인수권으로 팔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주주들을 위한 거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왜냐면 장내 매도 안 했잖아요. 장내 매도로 그 정도 때렸으면 더 빠질 텐데 장내 매도 하지 않고 내가 앞으로 받아야 될 신주를 싼 값에 처분을 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직장인인데 이 사람들이 무슨 대주주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올해보다는 내년부터 훨씬 더 좋아집니다. 전구체라든가 계약을 벌써 2028년까지 지금 계약이 됐고 캐파를 이제 새만금에다 늘리고 있고 이번에 유상증자 하는 것도 다 새만금에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늘려 나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2차전지 섹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 안 좋게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장기적으로 봐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구체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미코어 쪽에 유럽에다가 많이 팔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는 계약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 다시 한번 올라갈 거니까 이거에 유튜버가 그랬다고 해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잖아요. 아니 12억을 어떻게 드냐고 갑자기 직장인인데 내가 부사장이지만 12억이 어딨어요. 주식 팔아야지. 안 팔았잖아요. 장내에다가 팔면 빠지니까 안 팔고 주주들을 위해서 그냥 신주 인수권만 정리했는데 잘한 거죠. 주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얘네들이 편하게 그냥 주식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그냥
3만 원에 5만 원에 팔아가지고 3만 원에 청약하면 돼요. 근데 한 주도 안 팔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냥 신주 인수 것만 팔았다는 거니까, 예, 주주들을 위한 정책인 거예요, 이게. 그걸 아셔야 됩니다. 또 나머지 뭐 좀 남은 걸로 그만큼 청약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나쁘다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 그냥 주주들을 위해서, 예, 임원들이 안 때린 거예요, 시장 장중에. 5만 원에 때리면 되잖아요. 5만 5천 원에 때리면 되는데 안 때리고, 안 팔고, 3만 원에 사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인정해 줘야죠. 예.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제 뭐, 그것도 다 받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3억, 5억, 많게는 12억 든다니까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 돈이. 예. 개인인데 다 아무리 임원이어도 연봉이 뭐 10억, 20억씩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팔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이걸로 너무 오해하시는데 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땐 현실적인 이제 제가 만약에 거기 회사의 임원이어도 마찬가지죠. 예.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 돈이.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을 팔고 저는 살 것 같은데 안 팔고 그냥 신주 인수 것만 팔아가지고 그것도 다 판 것도 아니고 좀 남겨놔가지고 하는 거 보면 예, 전망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말이 좀 길어졌네. VT, VT 열받아요. 아침에 좀 올랐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화장품주가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빠졌는데, 요게 다 외국인이라요. 외국인. 예, 외인들이 살면서 예, 빠진 겁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실적 시즌이 오면 다시 한번 또 하겠죠. 예. 다음 주는 뭐 빠르면 다다음 주라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너무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실적 시즌에서는 실적 좋은 놈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유한양행 18% 수익 아유 축하드립니다. HLB 예 HLB도 예, 많은 분들이 저번에 폭락 때 못 파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자꾸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데 예, 좀 분할 매도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고점이 거의 급락 전까지 와가지고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시겠죠? 집중방하고 소통방 따로 예, 방이 따로 있어요. 예, 따로 있어서 따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예, 아무튼 예, 뭐 수익도 좀 계속 하셨다고 그래서 축하드리고요. 예, 오늘 APR이 많이 떨어졌죠? APR 좀 좋게 보고 있는데 많이 떨어져요. 혹시 이제 뭐 수급적인 논리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회사가 잘못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예, 좋아지는 회사입니다. 예, 지금의 변동성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수급 논리예요. 지금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연기금이 그동안 좀 컸던 애들이 좀 팔고 있어서 예, 그래서 빠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계속 팔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여기 초반에 샀던 것들 수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좋아지면 또 들어옵니다. 이렇게 항상 얘네들 패턴이 이래요. 그러니까 저런 거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20년 전에 남편의 그 회사가 상장할 때 받은 거 약 20배. 아유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20년 정도 해야 20배. 그렇죠. 이 정도 20배를 벌려면 20년 정도는 갖고 계셔야 돼요. 보셨죠? 예. 그러니까 여기 뭐 짧게 뭐 몇 배 먹겠다라는 생각 말고 20년 정도는 들고 계셔야 20배 정도 수익을 내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일단 매도해야 될까요? 아니 요거는 아직 결정이 안 돼요. 요게 한 11월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11월에서 12월은 너무 늦으니까 제 생각에는 11월이나 10월 정도면 결정되지 않을까. 그거 확인하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너무 하실 것 같지 않고 아마 금투세를 쉽게 그 연장하지 못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그냥 유예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거래세도 좀 유예되겠죠. 원래 내년 1월 1일부터 거래세를 좀 줄이기로 되어 있어요. 0.15로 현재 0.18인데 요거를 좀 0.3% 정도 0.03% 줄이기로 했는데 이게 유예되면서 금투세도 좀 유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운동 좀 해야 되겠어요. 그러게. 외국인들 자금이 삼성전자로 완전히 쏠렸습니다. 또 선물도 공격적인 매수가 나오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재 더 봐야 되겠지만 제약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2차전지 쪽으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매수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2차전지 섹터들을 올리려면 사실 자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금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삼성전자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보이지도 않아요. 외국인 눈에서는 포스코 홀딩스 이런 거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직 안 들어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엔비디아나 뭐 대만의 뭐 TSMC나 뭐 이런 것들에 비하면 너무 싸니까 지금 펄 테스트는 어느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는 거 보니까 터지면은 또 오버슈팅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빨리 사자. 이렇게 지금 눈이 돌아가가지고 사는데 이게 포스코 홀딩스가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못 올라가는 겁니다. 단순하게 수급 논리만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슈팅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아마 2차 전지나 다른 쪽도로 이제 상대적으로 싸니까 그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장중에 이제 뭐 이렇게 요즘에 하루 이틀 보면 이게 왔다 갔다 순환매가 돌잖아요. 그런 현상 정도만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오늘 좀 제약바이오 쪽으로 확 몰린 거는 좀 지속적으로 될지 아니면 또 조금 일어나는 바람일지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삼성전자로 몰리는 거는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이렇게 시장이 변화가 심합니다. 예, 하루는 뭐 전기차 갔다가 바이오 갔다가 반도체 갔다가 뭐 화장품 갔다가 음식료 갔다가 난리예요. 어려운 시장입니다. 하지만 좀 이럴 때일수록 시장에 어떤 흐름이 나타났는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소통방에 오시면 시장의 흐름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일단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위에 전락처 010-2697-8694로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관리자가 안내 문자가 갈 겁니다. 아시겠죠? 멤버십으로만 운영하고 있고요. 무료방 없어요. 무료방 없고 4층으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그들이 따라할 수 없는 금액으로만 운영하겠다. 1년 단위로 말씀드리지 않고 있고요. 월 9만원, 3개월에 21만원, 7만원꼴로 할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액을 오픈하는 이유는 여기에 그들이 따라할 수 없는 금액. 자꾸 사기 당한다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금액을 오픈하는 거예요. 요 금액이 아니면 주필승이 운영하는 소통방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필요하시면 연락처로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료방 없고요. 카톡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는 사기하는 애들이나 쓰는 그런 방입니다. 절대 당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증시가 코스피 기준으로 1871, 좀 지나면은 뭐 거의 1000, 2900, 3000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개인들이 느끼는 시장은 그렇게 달갑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금을 삼성전자로 완전히 쏠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나오고 우리도 3000포인트를 넘어가는 이런 시장이 나온 다음에 낙수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좀 나올 때 코스닥 시장도 좀 이렇게 활기를 좀 띨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지수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죠? 일단 투자 심리가 좋아지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매매가 될 수 있고요. 9월 정도에 금리 인하 한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금리 인하가 되기 전에 약 한 8월 정도 여름에는 좀 선반영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7월달, 8월달 시장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항상 중심을 잡고 매매하시는 습관 기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